2025년 2월 3일 월요일 새벽 유성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만두 7개를 찌면서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여보 커피 한잔 할래? 라고 묻더라고. 그럴까? 커피를 권함을 받았을 때 느낌은 커피를 챙겨주는 그 마음 외에도 커피가 가진 졸음 예방? 확실히 졸음을 예방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래서 향기 나는 커피, 그 커피를 지금 마시고 있지. 여기서 포인트는 저번에는 뭐라고 할까, 할 말이 더 많았는지 아니면 하고 싶었던 건지 말을 먼저 하고 나중에 먹자라는, 속이 좀 깨면 먹자라는 개념으로 순서를 그러니까 순서를 뭐로 어떻게 바꿨더라? 그러니까 만두를 나중에 그 목소리를 먼저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만두를 먹고, 근데 만두를 먹을 때 식었지. 만두가 식어 있었지. 뭐 차갑게 먹는 쫄깃함도 괜찮았긴 한데 그래도 뜨겁게 쪄가지고 차갑게 먹을 일은 아니지. 그게 남았던지 오늘은 만두의 뚜껑 먼저 열었다. 어제 치영이랑 서희랑 나랑 셋이서 중증외상센터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같이 봤지. 아빠 어때요? 재밌어요? 라고 1부를 봤을 때 치영이가 묻더라고. 글쎄, 아직은 좀 더 볼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내인 서희가 핀잔을 주더라고. 아니, 재미있으면 재밌다고 하지 표현이 그게 뭐냐고, 기왕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인색해, 표현에 인색하다라는 말을 그때 듣고 다시 듣고 어떤 반응에 또 뒤늦게 반응하고, 뭐 말을 좀 더 했더니 그 말은 또 안 맞다고 하고 계속 갈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이지 않다거나 서로가 일반적이지 않은 거지. 뭐 10중 8구는 내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왜냐면 내가 1부가 끝났을 때 벽에 걸린 시계를 보고 한 편 더 볼까? 라고 권했거든. 그거에 대해서 치영이가 아빠 한 편 더 볼까요? 라고 물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물음에 사실은 나의 어떤 흥미로움이나 한 번 더 보면서 더한 재미가 있는지 혹은 흥미로움이 채워지는지 더 보려고 했던 면이 있는 거잖아.
물론 여기에 잘잘못은 없어. 빈잔을 받았다고 한들 이게 잘못이란 개념보다는 그저 무덤덤함 혹은 너무 솔직함이라는 거지. 글쎄, 아직은 이 기대라는 충족이 어쩌면 이미 익숙해진 대로 볼 때 흥미롭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 참 경계해야 될 모습이긴 한데, 왜냐면 오늘도 반복됐고 어제 본 영화도 아니 드라마도 반복된 일이거든. 앞으로 또 반복될 일이고,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영화의 어떤 스토리, 재미 이런 것보다도 함께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알콩달콩일 수 있잖아. 물론 여기에는 핀잔도 포함돼. 그 알콩달콩에 대한 못내 아쉬움에 뭐라 그럴까, 함께 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감정에서 나타난 커뮤니케이션이겠지. 다행스럽게도 1편, 2편, 3편, 4편 줄지어 보는 동안 아내도 맥주 캔을 하나 땄고, 뭐 없을까 라는 말에 결국 오징어도 땄고, 왜냐면 아침에 커피하고 만두를 준비하면서 속이 쓰려 하는데, 이 속 쓰린 이유의 첫 번째는 오징어. 마른 오징어를 먹고 잤을 때 주로 그랬고, 하필이면 마른 오징어를 먹었을 때 맥주를 또 마시지. 그러니까 속 쓰려의 원인이 마른 오징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맥주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 근데 사실은 맥주만 마시고 맥주를 마시고 들어왔을 때의 속쓰림은 뭐 괜찮았던 것 같아. 오히려 토 나오려고 그래. 토는 나오진 않았어 거의. 그렇지. 자, 길고 긴 연휴, 간간히 있었던 배드민턴, 그러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특히나 윤호가 실망을 많이 했다고 여겨지는 명절인데 자식들이 다 오지 않았다, 평소와 같았다,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 자기가 엄마랑 같이 머무니까 다른 형제들이 걱정을 안 한다거나 신경을 안 쓴다더라 라는 어떤 맥락에서 그런 감정을 가졌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엄마가 주로 정아와 윤호와 정한에 가져가고 어울리면서 다른 형제들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과 어떤 공간은 제약이 된다고 했잖아. 믿고 맡긴다 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오송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지, 짐을 싸서. 어쩌면 뭐 이걸
계기 혹은 빌미로 엄마랑 좀 서로 다퉜던 것 같아. 자기 입장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했을 거고, 형제들 욕을 했을 텐데 어쩌면 험담이겠지. 근데 희한한 건 엄마가 전화했을 때 너 어디냐를 먼저 물었어. 집이야. 그럼 집에 있으면 오지 들리지 그랬니? 라는 어떤 핀잔을 또 줬거든. 이건 정한애든 윤호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본인이 그렇게 여기든가. 더구나 이럴까봐 연휴에 초입 월요일날 어디 바람 쐬러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구만. 미리부터 스케줄 잡느라고. 이제 파토를 낸 건 1번은 윤호였고 2번째는 엄마였지. 그리고 3번째는 날씨고. 눈이 엄청 왔거든. 좀 그래. 주거니 받거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썩 좋을 수만은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감정의 흐름이 자기가 느끼는 어떤, 그러니까 깊이 있게 빠져들면 모순되게도 그러니까 모순되게도 서로 간의 관계보다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나머지 멀리하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 지부를 바꾼다거나 보지 않는다거나 연락하지 않는다거나 만나지 않는다거나. 근데 이게 이론 방향이 아니잖아. 자기의 기대 충족에 다른 사람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자기 행동을 일으킨다. 글쎄, 여기서 생각하는 건 그래. 누구나 다 엄마에 대한 나이듦 혹은 날이 갈수록 거동과 어떤 불편함이 애틋하겠지.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 애틋함에 너무 갇힌 나머지 그걸 받는 대상조차 부담스러워한다면 아니한만 못하다. 어쩌면 이 또한 나의 자기 합리화일 수 있어. 어쩌면 정말 맞을 것 같아. 자기 합리화라는 생각이 효에 대한 어떤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 아니면 좀 꺼리는 거, 알아주지 않을 땐 정말 속이 상하지.
뭐 알아준다고 하는 방향이 알아서 칭찬을 해주고 알아서 뭐 격려해주고 아니면 인정을 해주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정반대라고 보면 돼. 알아서 하는 어떤 행위야 말은 없고 그럴 거다라는 믿음만 있는 상태야. 근데 들리거나 대함이 핀잔과 어떤 뭐라고 할까, 저번에 군대에 간 영탁이 면회를 갔다가 오는 길에 들른 주유소에서 야 결제가 안 되더라 카드를 내밀면서 했던 엄마의 말, 이럴 거면 가져가, 되지도 않는 카드를. 이상하네. 혹시 뭐 더 많이 쓰신 거예요? 생활비나 어떤 명목에서 30만 원을 매달 드리고 있고 통장에 넣어 놓는 거지. 그래서 많이 썼을 때는 1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하고, 왜냐면 병원과 어떤 그 난방 관리비 개념으로만 쓰고 계셨거든. 근데 띠링 뭔가 결제를 했는데 안 되니까 그 메시지가 그 카드의 어떤 입출금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아내 A 핸드폰에 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는 급한 나머지 20만 원을 바로 이체해놓고 나한테 얘기한 거야. 돈이 많이 부족하신가 봐.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나는 좀 못됐지. 못됐다고 생각해. 알아준다, 인정해준다 라는 개념처럼 당시에 한 번에 20만 원을 결제할 일이 뭐가 있을까. 아니 내고 싶었겠지. 근데 좀 속이 상하더라고. 내가 없는 자리인데 뭐 정하든 윤호든 같이 먹었을 거 한턱을 내들 것 같아. 근데 매월 관리비에 30만 원 외에 20만 원을 더 긁었던 상황인 거고, 뭐 사드렸다고 생각하면 좋지. 근데 내가 겁나는 건 이게 또 일상화 된다는 생각에, 띠링 만약에 아내의 핸드폰에 결제 오류가 뜨면 돈이 부족하다고, 그때마다 아내는 돈을 이체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체하는데 카드를 쓰는 사람은 그걸 생각할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쓸 거라고 봐. 난 그게 싫었어.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떠나서 정말 싫었어.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순간 바로 다시 원위치. 그리고 전화 올 때까지 하지마. 아니 누구라도, 거기에 같이 어울렸던 누구라도, 아니면 엄마 본인이라도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부끄러우면 그 돈을 쓰지 말아야지. 미안함이 있다면 쓰지 말아야지. 아니면 그냥 당당하게 써. 얘기하고 5만원 이만 해서 했다, 내가 한턱 내려는데 돈이 부족했네, 네가 좀 도와주면 어때? 아니 이러면 안 보낼까? 물론 이 다정다감은 좀 많이 약하지. 엄마를 비롯해서 우리 집에 누구도 많이 약해. 대화의 기술도 부족하고 표현이 부족하지.
그러니 믿음이 강하다는 어떤 생각에 이게 뭐 종교적 어떤 신념과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딱히 그거라고 특정 지을 순 없어. 믿음이라는 어떤 바탕에 자아가 강해지고 그 자아는 남들도 그럴 거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지. 일종의 자기 합리화라고 할까? 자아가 강해진다는 말은 자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어떤 이 행위가 자기 중심으로 간다는 거고, 자기 중심이 반드시 남을 뭐 험담하거나 뭐 탓하거나 하는 개념은 아니야.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거지. 이건 이럴 때 저건 저럴 때 어떤 문제의 해결이 떠안는 부분과 자기가 해결할 부분, 나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걸 풀이하는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보다는 자기가 여기는 어떤 감정에 좀 더 충실하다고 보는 거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주제 1로 하자. 주제 1. 좋아. 그리고 꽤나 왔으니 그렇지. 자, 주제 2는 다른 파일로. 자, 이제 주제 2야. Why not? 이라고 시작된 말 요즘 참 많아져. 커피를 마시는 것도 그렇고, 커피를 마시면서 돌체라떼로부터 연유의 맛에 좀 많이 즐기다가 이제 커피의 본연의 맛에 좀 궁금해진 거지. 아마 돌체라떼가 많이 찼다는 얘기야, 나한테. 그러니까 Why not? 이라는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보안경, 운전을 할 때 눈부심을 좀 낮게 해주는 보안경이 있거든. 이 보안경이 처음엔 내 눈의 시력을 흐릿하게 만드는 줄 알았어. 그리고 노랗게 보이는 세상이 좀 뭐라 할까, 낯설었지. 그런데 이 보안경의 낯섦을, 시력의 흐릿함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기존에 썼던 안경과 보안경을 착용했을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해봤지. 그랬더니 흐릿함은 보안경의 탓이 아니야. 그러니까 새롭게 바라보게 됐고, 보안경의 어떤 기능, 그러니까 흐릿함보다 눈부심이 좀 덜해졌나? 라고 봤을 때 어떤 든 생각은 Why not이야. 이게 10몇만 원이라고 들었고, 비록 출퇴근길에 착용하긴 하지만 어쩌면 짧은 거고, 어쩌면 반복적인 거긴 하지만 그 기간이 앞으로 쓴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눈부심이 그저 그냥 맨눈으로 볼 땐 차이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지. 근데 얘기했지. Why not? 이라는 어떤 반론. 왜 나한테 10몇만 원을 쓰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든 거야. 새해 계획 중에 아이들이 얘기했던 아빠를 위해서 액세서리를 좀 사세요. 여자 액세서리는 어떤 옷, 신발, 추가적인 어떤 부분이야. 필수품이라기보다 필수품은 당연히 사는 거고 조금 과하다 싶을 만큼 플러스 알파를 좀 사라는 거지. 주로 쇼핑. 어떤 의미인지 알긴 알겠어. 거짐 그 감정은 놓고 살고 있으니까 반대급부 아닐까 싶긴 해. 내가 그걸 즐기면 즐길수록 소비와 지출은 늘어날 것이고 우선순위에서도 순서가 바뀔 것이고 이러나 저러나 하지 못할 어떤 일들이 나에게 먼저 지출이 되는 순간 다른 건 늦어지거나 못하게 된다는 거고 이 또한 익숙해지면 뭐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겠지만 어디 그런가 아이고야 발목이 다 풀리네 이제. 아유 크루즈를 하면 될걸. 미련하게 오랜만에 가는 길이라 그런가 카메라 위치 과속 단속 카메라 위치가 좀 뚜렷하진 않네. 그래서 아마 110 밑에서 알아서 그렇게 운전을 한 것 같고. 자 잠시 멈췄던 이유는 뭘까? 운전 중에 저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힌트가 있는데 그건 배드민턴을 치면서 오른팔이 좀 아프잖아. 아팠지. 그리고 지금도 뻐근함이나 이런 게 살아있고 그 뻐근함을 좀 가시게 하려고 고주파 온열기를 착용하잖아. 운전할 때 안전벨트 맨 다음에 그걸 좀 뺐어. 너무 불편하고 운전대를 잡은 손에 오른손으로 잡았잖아. 왼손으로 지금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떼어낸 다음에 다시 말을 이어가려고 할 때 드는 생각. 커피가 식잖아. 그래서 커피를 들어서 올려 마시니 아직은 따뜻했어. 그 맛보다는 따뜻함에 먼저 안동함. 그래, 때를 놓치지 않았네. 한 모금 두 모금 다 마셨지. 사바리였나 야마스그라. 졸음은 이쯤에서 나타나네. 시간상으로는 6시 13분인데 110에 맞춰진 속도
일정한, 그러니까 속도 때문인가 만두를 먹었기 때문인가. 자, 그럼 반대로 돌려보면 속도를 좀 세게 내면 피해가려라, 뭐 피하랴가 단가? 아무튼 피하기 위해서 긴장을 한다는 얘기지. 피해가기 위해서 속도를 빨리 가게 되면. 그래서 졸음이 덜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딱히 졸린 이유가, 그렇다고 만두를 먹었기 때문에, 만두와 커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졸린 건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집중을 하려니까. 사실 운전을 위해 집중하는 어떤 부분이 새벽 아니면 뭐 서산이든 여수든 어디를 가고 있을 때 졸리지 않아? 아니라는 거지. 졸리잖아, 낮에 운전해도. 그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아니면 안 마셨더라도. 어제 술을 마셨나? 물론 마시긴 했지만 맥주 한 캔. 그 전에는 또 뭐 하이볼 한 2잔 3잔 그렇게 얘기할 순 없지, 졸음이라는 원인이. 근데 여기서 졸음의 원인을 파악은 해볼 만하겠지만, 사실 졸음을 극복하는 게 더 필요한 거지. 그래서 물론 원인을 제거해도 졸음이 극복되는 거긴 하지만 안 하면 되니까. 만약에 만두를 먹어서 졸렸다? 만두를 안 먹으면 되고, 운전을 집중해서 그렇다? 그럼 집중을 안 할 수가 있나? 해야지. 그러니까 집중을 통해서 새벽에 그 중에 하나인 눈부심은 이번 기회에 마련한 보안경으로 인해서 나아졌다고 봐야 되겠지. 흔들리면 안 된대. 좀 아무리 인생이 찰나와 같다라고 하더라도 찰나의 순간에 여기는 어떤 마음이 어찌 죽음을 물없음 졸음운전이겠는가 라는 말이야. 어제 같이 본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그 주인공의 이력과 어떤 상황을 드라마화 했다고 치더라도 국제 고활동 아니면 뭐 민간 용병 기업 혹은 뭐 한국대병원 어디에 초점을 두고 드라마를 만든다고 했더라도 우리가 느끼고 공감하는 어떤 부분은 자연스럽게 있겠지. 그의 과거와 현재와 어떤 실력과 추구하는 방향이 공감을 일으킨다면, 근데 정말로 아이러니한 건 그런 의사가 없거나 드물다. 물론 그럴 만한 일조차 없거나 드물지 않지. 반드시 있긴 한데, 반드시 있지. 그래, 중증 외상 환자가 없겠니? 있다라는 거지. 있었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처치할 거냐. 그러니까
Sabari Yamakuse Arbel Larovel Lano Manicoma Durudu Tarara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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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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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abi Durabi oh bom bang ding dong ding Durabi oh darabi oh baraba baraba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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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see you